라이센스 마스터 리눅스 마스터 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네트워크의 그 이제 개념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저 리눅스 마스터에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을 잡아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 봐보면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성근 강사님이 얘기를 이제 해주셨던 부분이 있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네.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큰 흐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잡고 계신다 그래도 사실은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명령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막 이제 세부적인 어떤 각론이라고 하죠, 그죠? 각론들을 봐보면은 이제 약간 불안한 느낌들을 들기도 하고 되게 뭐 이상하게 생긴 명령어, 대체 이거는 뭐에 대한 약어일까? 뭐 그러면서 이니셜일까? 고민이 되기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장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랜카드가 리눅스에 장착이 되었을 때 이제 우분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장치 이름을 ENS30이나 ENS33으로 인식을 이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장치 이름을 만약에 보셨을 때 이런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돼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이제 보면은 버처박스 가지고 한다고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제 한다 했었는데, 이거는 해당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스타일에 따라서 네트워크 장치 이름이 좀 다양하게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이 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ifconfig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은 제가 이제 앞에는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명령어로 형태로 나왔다 하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구이 X 윈도우가 아니고 터미널에서 터미널 실행하고서 무조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이제 대신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명령어 넣으시다 보면 오탈자기에서 뭐 이제 커맨드가 잘못됐다라든지 그런 식의 오류 메시지 뜰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제 요즘 말로 보면은 이제 약간 충격이 온다라든지, 그렇죠?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하시다 보면 그것도 이제 줄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ifconfig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보면은 관련 정보, 장비에 대한 이름을 이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ifconfig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장비 이름을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넣어주시면은 해당 장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출력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정지시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if down이라는 명령어를 넣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의 이름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장비의 작동이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어떻게 해요? 커맨드 가지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명령어는 그렇게 어떻게 되면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네트워크를 이제 장비를 가동을 시키시려면은 if 다운 같은 경우는 장비를 정지시키면 됐죠, 그죠? 근데 얘를 다시 돌릴 때는 if up이라고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네트워크 장비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봐보면은 아마도 지금 우리 요 강의까지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리눅스 마스터에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집중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예상컨대 우리 이 수업을 보면은 저도 유튜브로 이제 올라온 수업을 저도 보거든요. 이게 잘 나왔나 가지고 또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보실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커맨드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옆에 이제 큰 스크린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이제 화면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확대 그 아이콘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넓어지니까 그때 명령어가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TV로 보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명확히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 이제 어떤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MTU라든지 그다음에 뭐 INET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인터페이스의 전송 단위가 이제 MTU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INET 같은 경우에는 IPv4라고 해서 그 주소 체계인데 요것에 대한 개념이고 그런 단어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어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 개념을 모아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RX 패킷이란 거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RX 패킷이란 거는 이제 받은 패킷 정보, 네트워크 정보 통신하면은 패킷이 우리가 외부로 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서버에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서버에서 자료를 이미지든 어떤 스트리밍이든 간에 그 자료를 준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패킷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TX 패킷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낸 패킷에 대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RX 패킷, TX 패킷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받는 것과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라고 불러가지고, 이더라고 되는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이제 맥 주소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쭉 밑에 보면은 IP 어드레스 ADDR show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출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란 거는 이제 랜카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보려고 할 때는 저렇게 어드레스 show라고 이제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이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개념들하고 이제 명령어들을 이제 이제 같이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개념하고 명령어가 거의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같이 놔야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명령어만 쭉 이렇게 놔두면요, 나중에 이게 이해도 전혀 안 되고 암기도 안 돼요. 심지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묶어서 이제 설명드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IW config, 이건 이제 IF config가 이더넷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환경 정보를 출력해 줬다면은, 앞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IF config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IW config라는 게 또 있어요, 명령어가. 이거는 이제 무선랜 네트워크 환경을 이제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태블릿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노트북도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쿠팡이나 혹은 쇼핑몰들, 심지어 당근마켓이라던가요. 전 당근마켓 가끔씩 이제 써봤었는데, 그런데 가면은 보면은 무료로 나오거나 저렴하게 해가지고 노트북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노트북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추가 장착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보면은 노트북의 메인보드 안에 이제 랜 카드가 이렇게 칩셋 형태로 이제 붙어서 나오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카드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살 때는 사운드 카드도 집어넣고 랜 카드도 붙여놓고 뭐 약간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제는 메인보드 안에 다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적이라 해가지고 이게 작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노트북에 보면은 무선랜이 랜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무선랜 네트워크 정보 알려고 하시면은 이제 보면은 IW config를 이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서만 넣어보시면은 IW config, IF config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출력되는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봐보시면은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NM이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얘기 하고, 그 다음에 NM 커넥션 에디터는 자동 IP 주소 또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NM이라는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작업을 이제 에디팅을 이제 하려고 할 때는 편집 작업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NM 커넥션 에디터라고 이제 명령을 주면은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정보를 넣으려고 할 때 보면은 여기 명령 중에서 봐보면요.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이제 명령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밑에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액티브가 괄호 러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니저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매니징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작동을 하거나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그게 전부 다 출력 결과에서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매니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이제 이거 우리는 보통 IT에서 이걸 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수업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마 그때 아마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수업을 하면서 런타임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전원을 넣으시면은 여기에 이제 주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이 올려져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은 실행이 되고 있다 해서 런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작동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런타임이라는 상태라 얘기를 하는데 런타임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었을 때 은근히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면은 실행을 하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러닝 혹은 런타임 이런 말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IT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현재 좀 실행 중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뒤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서 DNS 서버의 작동을 테스트하는 명령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서가 꺽쇠로 변환이 되면은 DNS 서버의 동작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NS 룩업이란 거죠. 그래서 NS 룩업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원래의 달러로 있는 커서에서 꺽쇠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꺽쇠로 바뀌었을 때 뭐 네이버닷컴이라든지 뭐 구글닷컴이라든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제 도메인 서버, DNS 서버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여기 꺽쇠 상태로 이제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NS로 저기 보시면은 NS 룩업이란 명령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얘가 계속 꺽쇠 이제 프롬프트 상태로 이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 이제 돌리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일반 명령어를 입력하려면은 이제 컨트롤 Z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달러 표시가 내는 일반적인 명령어 입력 상태 있죠. 그걸로 이제 전환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다른 명령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눅스를 쓰다 보면은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작동을 시켜서 거기에 MySQL이나 이런 데 접속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되는 MySQL 서버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접속이 돼요. 그러면 프롬프트가 터미널 창에 명령을 넣는 칸이 어떻게 바뀌면은 이렇게 화살표 3개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SQL 명령을 넣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NS 룩업을 쓰면 이게 꺽쇠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리눅스의 명령을 입력하는 상태는 이제 달러 표시가 나온다라든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것도 이제 관리자 상태로 이제 유저로 있느냐 아니면 일반 유저로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프롬프트에 있는 지금 기호가 바뀌고요. 그리고 우분투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배포판의 리눅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커맨드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프롬프트가 떴다 가지고 고장 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시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로 하는데 약간 이상해. 어떻게 하시면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꺼내 가지고 구글에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거에 대한 웬만한 자료는 다 나와 있거든요. 요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특정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게 있습니다. 밑에 DNS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NS 룩업이를 하고 그 다음에 www. 지금 이제 그 직업 방송인 뭐 worktv.or.kr라든지 이렇게 해서 쓸 때 보면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뜬다라는 거죠.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이런 명령어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또 써볼 수 있는 이제 명령이 있어요. 어떤 거면은 그 해당되는 그 서버에서 지금 이제 그 서버가 죽었는지 아니면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 하나가 또 어떤 개념이냐면 ping이라는 게 있어요. ping, ping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건 그 특정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에서 응답하는지 테스트하는 명령어란 거죠. 그래서 상대 그 서버 컴퓨터가 아무런 이상 없이 작동이 되는지를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체크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한다? ping 명령을 써요. 그래서 ping하고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그 직업 훈련 방송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쪽 서버가 잘 작동하는지 알려면은 ping www.worktv.or.kr이라고 넣어주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ping하고 www.google.com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은 얘가 이제 그게 관련된 정보를 쫙 출력을 해줘요. 가만히 놔두면은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은. 근데 이게 만약 그쪽 서버에서 이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껌뻑껌뻑 떼다가 이제 뭐 오류 메시지든 상태 메시지든 띄워주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핑이 혹시 어떤 뭐 이제 그 어떤 신호를 던질 때 그 이제 예로 들자면은 우리가 이거 영화나 이런 경우 있죠. 어떤 거냐면은 어떤 웅덩이나 깊은 이제 우물이 있는데 여기 얼마나 깊은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딱 던져보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딱 들어가는데 이게 그 어딘가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둔탁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그 조용하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 그 돌멩이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호를 딱 썼었을 때 거기서 반응을 파악하는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넷스테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팅 및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거의 모든 항목이 로컬 시스템 프로세서와 관련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시스템 라우팅 테이블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라우팅하고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정보가 이게 뭐 어떤 의미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라우터 혹은 라우팅 테이블 이런 개념들은 이제 그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이제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 보면은 이제 그 구글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글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미국에 있거나 이렇게 그 다른 지역에 다른 국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과정상에서 다양한 통신 장비들을 거쳐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어느 구간을 어떻게 이제 거쳐서 가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루트 혹은 이게 어떤 그 과정을 이제 그 노드 형태로 밟아가나 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제가 추가로서 이제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 라우팅 테이블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목적지 주소에 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 노선으로 변환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각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은 모든 목적지 정보에 대해 해당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다음 라우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컴퓨터에서 구글 이제 서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이제 하나씩 밟아야 가는 그 노선이 있단 말이야.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가 라우팅 테이블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통신 쪽에서 네트워크 관리사를 하거나 이쪽 공부를 하게 될 때는 라우팅 테이블을 다루는 내용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영역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넷스테이트 명령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그 넷스테이트 명령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시 빼기 a라고 써주게 되면은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이제 보여주는 옵션이란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것들을 파악한 게 넷스테이트인데 그 여기에 대해서 옵션을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대문자 S, 소문자 S 명령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넷스테이트 명령에 대항마로서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실행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S, 소문자 S, 그러니까 WS 이 명령은 -NLTP 옵션이 있는데 요렇게 옵션을 넣었었을 때 보면은 현재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려 있는 포트 번호까지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넷스테이트하고 이제 그 비슷하긴 하지만은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명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트 명령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그 원격 시스템의 IP 주소를 조회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NS 룩업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보면은 해당 서버의 메일 핸들러가 누구인지도 찾아서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하고 www.worktv.over.kr 하게 되면은 이 그 해당 서버에 관련된 정보들을 조금 더 이 지금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눅스 버스터 명령어를 이제 들어갈 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령어들을 봐보면은 우리 요즘에 하는 말이 있죠. 뭐 상위 호환이다, 뭐 하위 호환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특정 기존에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서 뭐 속도를 좀 더 빨리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더 옵션을 더 많이 넣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명령어도 좀 더 보강해주는 형태의 명령어들이 이제 또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dig라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이거는 통신 중인 네임 서버, 쿼리 응답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 원격 시스템 연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dig 그리고 한 칸 띄우고 www.google.com 이렇게 하면은 서버의 쿼리에 대한 반응과 속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을 넣을 땐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보면은 서버의 쿼리라고 했었는데 쿼리 응답에 쿼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쿼리란 거는 이제 영어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좀 바꾼다 그러면은 사실 이 쿼리란 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에서 쓰는 언어인데 쿼리는 이제 질의 응답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요청이나 어떤 그런 그 명령을 넣으면은 그거를 이제 쿼리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이제 개념을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쭉 creat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은 create 테이블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이제 써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그 커맨드에다 넣어주면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그거를 명령을 받아서 그 테이블을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보여주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뭐라고 딱 뜨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쿼리 OK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시면 쿼리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쿼리 OK 나오는데 이때 이게 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show 데이터베이시스라든지 show 테이블즈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면 DSC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령을 이제 또 넣어주거든요. 이제 쿼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SQL문이라는 걸 활용해서 쿼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근데 그걸 받고 또 이제 서버가 우리한테 그걸 또 보여줘요. 그래서 또 테이블을 만들어진 거 보여주거나 혹은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생성된 걸 보여주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이제 요청하고 응답받고 요청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쿼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에서 쿼리에 대한 반응과 속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이 디그 명령의 특징인데, 요거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그거겠죠. 우리가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하면은 그 서버에서 우리가 요청했던 거에 대한 답을 돌려주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반응 속도,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뭐 시간이나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게 해준 거죠. 이거 도대체 이거 뭐하러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당 서버의 뭐 성능이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명령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이제 하게 될 때, 해당 서버나 이런 것들 관리를 하게 될 때 이제 그 이런 명령들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뭐 문서를 만든다든지 산출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관리를 할 때. 그런 거 할 때 이런 명령들을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nmap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nmap. 자, 이게 일반적으로 nmap 명령은 원격 시스템 탐지지만은 로컬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고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없으면 설치하면 된다 그랬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리눅스 상태에 따라서 이 nmap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설치하는 명령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우분투 명령을 넣어놨는데 sudo라고 불러가지고 슈퍼 유저 do거든요. 그래서 sudo apt install nmap 이렇게 하면은 얘가 쫙 설치가 돼요. 그래서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yes 눌러가지고 설치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nmap 하고 그다음에 nmap local host 혹은 이제 nmap scan report for local host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령을 이제 넣은 이후에 가보면은 이제 그 맥 이제 보면은 이제 80 TCP 오픈 HTTP 631 TCP 오픈 IP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열려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현재 지금 보면은 어떤 서비스가 열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nmap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나 개념들이 조금씩은 이제 역할마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외래에는 우리가 이제 뭐 사용자를 이제 뭐 만들거나 뭐 이제 그 수정하거나 없애거나 한다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뭐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네트워크 쪽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보셔서 보면 알겠지만은 주로 어떤 거죠? 뭐 상태를 알아본다라든지, 그렇죠? 어떤 게 지금 실행 중인지 알아본다라든지, 이게 전부 대부분 다 보면은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지 얘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그 영역에서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ETH 그 툴이어서 이더 툴인데, 이건 이제 보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정보를 출력하거나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이더 툴 EMP-OS3 해서 EMP-OS3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카드나 이런 인터페이스 이름인 거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이더 툴이라고 써주면은 회선 속도나 케이블 종류 이런 것까지 다 정보가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뭐 속도 뭐 케이블 종류 이게 아닌 게 그게 중요한가요?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관리를 하거나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를 다루는 쪽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서비스를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에는 뭐 그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집에서 인터넷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문제가 인터넷이 느리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당 그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AS 신청을 하면은 현장에 그 기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그 센터에서 원격으로 아마 그 이제 서비스를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사님이 오셔서 가끔씩 그냥 간단하게 기기 교체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 기사님이 가지고 계신 노트북 꺼내가지고 막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 그 아예 안 가지고 다니시고 핸드폰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여기 그 정보통 여기 좀 통신에 대한 정보들을 그 본사로부터 전달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태 파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명령어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네임입니다. 이제 시스템에서 설정되어 있는 호스트 네임을 이제 출력하는 명령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상의 터미널이나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이름들을 이제 그 우리는 이제 호스트 네임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네임 이렇게 명령을 바로 치게 되면은 호스트 네임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여러 명령들이 나오는데 트레이스 루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스라는 게 추격을 의미하죠, 그렇죠? 루트는 경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트레이스 루트 넣고 뒤에 이제 www.google.com 이렇게 넣게 될 경우에는 경로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그 이거는 상황마다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그 위치에 있는 상황마다 다 다르게 출력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네트워크 명령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그 상태나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64 홉스 맥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최대 64 경로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현재 시스템에서 해당되는 서버에 이제 연결을 한다고 봤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TCP 덤프, 저 지금 설명한 거 저 아래쪽에 봐보면은 TCP 덤프라고 나오는데, 네트워크 패킷을 실시간으로 출력을 하며 옵션 없이 실행하면은 모든 네트워크의 패킷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이제 TCP 덤프라는 게 이제 그 이 단어의 의미는 보통 보면은 그 백업을 의미하거나 아니면은 그 현재 그 어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받아보고자 할 때 덤프를 떤다라든지 덤프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sudo 슈퍼유저도 TCP 덤프 이렇게 명령을 넣었을 때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 이제 패킷을 이제 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sudo라고 넣었던 것도 이제 보면은 이 이제 TCP 덤프 명령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정보를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관리자로서 이제 이제 권한으로서 sudo라고 명령 앞에 넣어주고 뒤에 TCP 덤프라고 쓴 걸 볼 수가 있죠. 덤프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들어 이래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덤프의 하나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다면은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눅스 마스터나 기존에는 자격증들을 공부하실 때 적지 않은 경우로 그 이제 그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긴 하지만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 시험의 스타일을 좀 그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를 모아서 기출 문제집을 이제 그 제작을 해서 출판사에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그 보면은 그러한 기출 문제들을 모아는 거를 이제 영문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그 또 덤프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자바의 자격증 중에 지금은 이제 OCJP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자바에 관련된 국제 자격증 중에 SCJP라고 불렀던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준비를 할 때 그 기출 문제를 따로 문제집을 당시에는 그 이제 그 해외 외국 자격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도 문항도 다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이제 그 마치 그 뭐랄까요, 그 외국어 시험 같이 그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해외 자격증으로서의 그 개념들 많이 써요. 그런데 그때 기출 문제를 뭐라 부르냐면은 그 덤프 그 이제 그 자바 자격증 덤프 뭐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어떤 그런 기존에 나왔었던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덤프라고 부른다. 약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 덤프 이제 그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봐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엠맵에 대한 이제 그 옵션하고 이런 것들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엠맵하고 그 앞에다 그런데 일반적인 엠맵 명령이 아니고 앞에 sudo란 말 붙이고 sudo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관리자로서의 접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정으로서는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옵션이나 명령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얘기를 한 건 그런 겁니다.
이제 그 sudo mmap하고 -s 대문자 s -o www.google.com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열려 있는 포트들을 전부 다 이제 알아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포트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옵션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추가로 더 써놨긴 했는데 이 보면은 -5라고 그 mmap 그 -ws 그리고 그 다음에 빼기 5 이렇게 되는데 이 빼기 5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버전을 그 추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운영체제를 파악하면은 여기에 맞는 운영체제 공격 툴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mmap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쪽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정확히 조금 더 이제 보자면은 정보 보안 쪽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그 접근을 했던 이제 그 어떤 그 누군가가 있다라든지 혹은 이제 그 이제 지금 그 공격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한 게 mm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옵션들에 대한 것들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같이 좀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런 게 있습니다. 명령들이 지금 이제 앞에서 봤던 명령들을 봐보면은 옵션 몇 개 넣고 명령 있고 이렇게 하니까 코드가 약간 좀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보면은 명령들이 그 지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단위가 그 되게 좀 단순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가지고 이 옵션대로만 진행해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보면은 그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요 앞에 있던 그 명령을 통해서 실행됐던 결과들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 실행하고 하나 실행하고 하나 실행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연계 동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동작을 하고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명령들을 앞에 있던 그 명령을 가지고 뒤에 있는 명령이 넘겨받아서 특정 동작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고급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파이프를 활용을 하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체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체이닝은 조금 더 다른 건데 걔는 계속 이제 그 함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연이어서 갈 때 체이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얘는 이제 연결 작업을 하는 거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 동작. 그래서 파이프라는 얘기는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얘는 그 키보드에서 보시면은 엔터키 보통 위에 이렇게 그 막 원 표시 있고 거기에 막대기 그림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그 파이프거든요. 우리 물 흘러보낼 때 보는 파이프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요 파이프가 그거랑 같은 애라 보시면 돼요. 그 스펠링이나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명령을 보면은 ls-l 하고 /etc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딱 이렇게 파이프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les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면은 ls 명령을 줘서 그 결과를 출력된 거를 그대로 파이프를 통해서 뒤에 있는 명령에다가 보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ls 명령 결과 나온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less 명령을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봐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파일과 소스 코드 같이 진행하려는 그 명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ls 이런 명령 같은 경우 보면 결과가 이게 그 디렉토리나 혹은 파일에 대한 정보가 쭉 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 페이지 모두 담을 수 없으니까 한 페이지씩 나눠서 보기 위해서 여기 그 less 명령을 뒤에 그 넘겨받게 지금 명령어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ls-l/etc하고 파이프하고 뒤에다가 less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하는 명령어들이 은근히 이제 그 많이 사용이 되죠. 왜 그래는 코드를 여러 줄을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고급 명령을 줄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쓴다라는 거죠. 파이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필터도 있는데 필터는 필요한 것만 걸러내는 명령어란 거죠. 그래서 그 grep 혹은 tail, wc, 그다음에 sort, awk, sed 이런 명령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하고 같이 사용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PS-EF 그리고 파이프 grep 배시 이렇게 되는데 모든 프로세스 번호를 출력함으로 PS가 프로세스예요. 여기 맨 앞에 써 있는 PS가 그래가지고 이 PS를 가지고 모든 번호를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PS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뭐예요? grep mesh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 어떤 거냐면은 그 grep가 그 필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mesh라는 글자가 들어간 프로세스만 출력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PS에 대한 명령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뒤로 넘겨서 grep를 통해서 필터링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명령어들이 이제 주로 보는 그 원 토큰이라 불러서 하나의 해석 단위로 만들어져 있었다면은 파이프를 활용하면은 명령어들을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령어들을 이렇게 파이프를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면서 함으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도 좀 더 걸리겠죠. 왜냐면 명령 하나 넣을 때마다 출력 결과 넣어버리니까. 근데 파이프를 쓰면 이걸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얘들을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이제 그 잘 쓰면은 되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리눅스나 이런 애들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명령어나 커맨드에다가 특정 기호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윈도우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어떤 명령을 넣으려고 할 때 여러 동작을 해야 됐던 걸요 커맨드 몇 번 입력을 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디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리디렉션은 표준 입출력 방향을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표준 입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뭐 키보드 알겠죠? 그리고 표준 출력은 뭐예요? 모니터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로 처리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던 키보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는 거는 이제 화면으로 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스토리에다 저장할 때는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ls-l 하고 ls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트 현재 디렉토리 파일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출력을 해주는데 ls 해가지고 명령을 넣게 되면은 얘가 화면에다가 쭉 한번 출력해주고 그걸로 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꺽쇠의 방향을 이제 입력 방향을 이렇게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뒤에다가 파일명을 써주는 거예요. 꺽쇠 이렇게 해주고 파일명 써주면은 list.txt 이렇게 파일명 써주게 되면은 이제 밑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화면에는 출력하지 않고 list.txt 파일에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list.txt 파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한다? 덮어 써버린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리디렉션이 이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쭉 출력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우리가 뭐 드래그를 하거나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윈도우를 할 경우에 파일을 따로 만들고 저장하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가는데 리눅스에서는 그냥 이제 터미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정보를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ls-l 하고 요 리디렉션을 2개를 넣는 거예요. 2개.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2개를 화살 2개를 넣어주고 list.txt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것과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list.txt 파일에 기존에 이미 데이터가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append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은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워버리는 건 아니고 오버라이트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이어서 더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append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개념들도 사실은 은근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언어 중에 보면 파이썬 있잖아요. 파이썬에서도 append 함수를 이제 쓰게 되면 뭐 데이터를 뭐 추가한다라든지 해서 오버라이트하지 않고 이제 좀 적지 않은 방식으로 해서 쓴다라는 개념으로 appen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append라는 단어 좀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봐보면은
그래서 덮어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 리디렉션 2개 얹어 놓으면은 그 sort라고 돼 있고 파일명이 있죠, 그죠? list.txt에서 이 리디렉션 방향이 이 파일에서 sort라는 쪽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list.txt 파일을 정렬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화면에 출력한다는 거야, sort. 왜냐면 list.txt가 있죠?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게 sort 명령에 의해서 정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파일과 명령이 이제 서로 간에 뭐가 된 거예요? 그 인터랙션 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이제 그 특정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sort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 있고 sort가 있고 list.txt가 있고 out.txt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리디렉션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list.txt의 파일을 가운데서 얘가 sort를 통해서 정렬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그 오른쪽 끝에 있는 out.txt에다가 어떻게 한다? 파일에다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정신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얘네 배치만 잘하는데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실행하려는 명령을 이렇게 넣어주고 리디렉션 해주고 그 다음에 읽어드리는 파일을 중앙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저장이 될 이제 그 파일 있죠? 타겟 파일을 out.txt를 써주면은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 생각하실 거예요. 와, 저걸 어떻게 명령을 다 집어넣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게 처음에는 마치 그 기획을 하듯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아, 이제 요걸 정렬을 해서 요 파일을 읽어가지고 정렬을 하고 그렇게 저장을 해야지. 그러면은 명령어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이제 몇 번 이제 사용을 하시고 익숙해지면은 본인이 이제 탁탁탁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면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신다 그러면은 리눅스를 즐기는 단계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을 이제 그 오픈 소스 진영이나 IT 쪽에서는 이렇게도 이제 그 호칭을 하기도 해요. 그 리눅서라고 불러요. 리눅서. 뭐 하는 사람들 우리는 ER 가지고 하거나 이제 어떤 이제 그 뭐 파머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부분들 같은 경우 파머라 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게이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리눅스를 이제 즐겨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리눅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그렇게 사용할 만큼 보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그만큼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눅스의 환경에서 그 보면은 그 이제 다양한 이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데스크탑 환경이 있는데 우분투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환경 설정할 때 이런 화면이 나와요. 아예 그 터미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픽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눅스 마스터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시험 범위 안에서 벗었을 때 리눅스에 사용되는 어떤 그 유틸리티나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부터 이제 봐보시면은 그 이제 윈도우 때하고는 좀 다른 감성이에요. 다른 감성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프로그램의 스타일도 좀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능은 그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좋은 점이 무료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오픈 소스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은 이것들이 그 우리가 이제 외부에 소스 코드가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뭐 아키텍처를 연구한다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계도라든지 그런 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게 이제 도움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좋은 어떤 그런 연구 대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리눅스에서 이제 그 파일 브라우저는 노틸러스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윈도우 탐색기하고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구성도 좀 비슷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에서 보셨을 거예요.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서. 뭐 이제 그 파이어폭스라 불러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불타는 요 가지고 뭐 이제 그 불려오라 부르는 애칭을 붙이신 분들도 있는데, 이 파이어폭스는 이제 웹브라우저로 나온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인터넷 그 엣지 익스플로러나 크롬 브라우저 같은 애라 보시면 돼요. 뭐 맥으로 치면은 사파리가 되겠네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이제 보면은 메일 이메일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썬더버드라는 게 있죠. 이 썬더버드는 이게 지금 제가 로고 그림이 안 나서는데 그 천둥새라 불러가지고 남미 지역에서 보면은 그 어떤 그 전래동화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썬더버드는 MS 아웃룩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얘도 터미널에서 호출이 돼요. 커맨드에서 썬더버드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실행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X윈도우 상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써가지고 실행은 돌린 것만이 아니라 터미널에서도 얘네들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뭐 최소한 실행 이상은 작업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네트워크하고 여러 이제 명령어들을 하고 그다음에 개념들을 보시면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수록 여러분들이 그 요즘 얘기라고 하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그 엄청나게 강화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식 자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그 유틸리티들 같이 보시면서 이제 그 이것들의 다양한 이제 사용 방법들을 이제 그 조금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이후에 있는 수업에서 더 이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